장진호 전투에서 희생된 수많은 병사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버지니아에 세워집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유력 정치인이 인허가 관련 비리로 오늘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도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시민권 영어시험 면제 연령을 크게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라과디아 공항에 대대적인 재개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영화 국제시장에도 등장하는 흥남 철수를 가능하게 한 최대의 동계 전투가 바로 장진호 전투인데요.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에서 희생된 수많은 병사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버지니아에 세워집니다. 버지니아 퀀티코에서 금홍기 기자가 전합니다. 장진호 전투는 지난 1950년 11월 26일 함경남도 장진군 고토리에서 미 제1해병사단 15,000명이 12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피난민 10만 명을 구해낸 전투입니다. 영하 40도가 넘나드는 혹한 속에 치러진 이 전투에서 미 해병은 4,500명이 전사했고 7,500명이 부상을 입을 만큼 미군이 가장 고전한 전투로 꼽힙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기념비가 버지니아 퀀티코의 해병대 박물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6.25 정전 62주년을 맞은 어제 장진호 전투 생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비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But we've had a lot of help and a lot of help from the Korean government and a lot of help from Korean individuals, which we really sincerely appreciate. We sincerely appreciate that.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되는 기념비는 8강 모양의 2m 높이로 꼭대기에는 고토리 지역을 기리는 의미의 고토리의 별이 장식됩니다. 기념비 건립에 드는 비용 70만 달러 중 한국의 국가보훈처와 민주평통자문회의가 3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나머지는 기금 모금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전 62주년 되는 날에 이와 같이 우리 이곳에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기공을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편 6.25 전쟁 정전 기념일을 맞아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는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호명식이 지난 25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됐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호명식에서는 전사자 전원인 36,574명의 이름이 일일이 불러졌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연방수사국이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인허가 관련 비리를 조사해 왔는데요. 펠팍의 유력 정치인이 오늘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규모 기소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인허가 관련 비리로 FBI의 수사를 받아오던 유력 정치인이 오늘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달에는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 고정생 씨가 이와 관련해 기소된 바 있습니다. 펠팍타운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펠팍의 유력 정치인인 A씨는 오늘과 다음 달 3일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에게는 펠팍타운 내 인허가 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과 이 과정에서 불법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배심은 최소 2번의 소환 조사를 통해 A씨의 증언을 확보하고 다음 달 중순 A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주변인들에 대한 기소 등 대규모 기소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FBI는 지난 2013년 건물 인허가를 조건으로 펠팍 내 한인들이 현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 절차의 간소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도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재외선거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인터넷으로도 국외 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 우편 등록도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등록 신청과 투표를 위해서는 제외 공간을 2번씩 찾아야 했습니다.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재외국민 인터넷 선거 등록은 내년 4월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부터 적용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재외선거 투표를 원하는 경우 공관을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선거인 등이 선거일 당일에 한해 귀국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연방정부의 소기업 대상 융자 프로그램인 SBA 7A론이 지난 23일 기금 소진으로 중단됐었는데요. 기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어제 연방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다행히 장기간 대출의 중단 사태는 막았습니다. 연방하원이 올해 9월 30일까지인 2014-15 회계연도에 SBA 7A론의 융자기금을 기존 187억 5천만 달러에서 235억 달러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상원은 7A론이 중단된 지난 23일 저녁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기업청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예산 집행 최종 승인만 받으면 28일부터는 7A론 신규 승인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기업청은 지난 23일 2014-15 회계연도에 배정된 SBA 7A론의 융자기금이 모두 소진됐다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까지 7A론의 신규 승인이 중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융자기금을 높이는 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면서 10월 초까지 2개월에 달하는 장기간 대출 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한편 7A론은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상환 기간이 길고 다운페이먼트 부담이 적은 데다 정부의 보증으로 은행 측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융자 승인이 쉬워 많은 한인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들의 시민권 영어 시험 면제 연령을 크게 완화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토니 카르데나스 의원과 공화당 일레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은 지난 23일 뉴 아메리칸 석세스 법안을 연방하원에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 법안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66세 이상 신청자와 영주권을 취득한 지 10년이 지난 61세 이상 신청자의 영어 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신 법안은 51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영주권 보유 기간을 20년 이상, 56세 이상 신청자는 15년 이상으로 규정해 현행 규정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현행 이민법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20년이 지난 50세 이상 신청자와 영주권을 취득한 지 15년이 지난 55세 이상 신청자에 대해서 영어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정부의 소송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올 회계연도 약 7억 1천만 달러가량을 소송에 써왔는데요. 4년 후에는 8억 달러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이로 인해 관련 지출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19 회계연도에는 8억 1,7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각종 소송이 연평균 약 2만 8,50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회계연도의 경우 소송 관련 지출 예상액은 7억 1천만 달러로 현재 시 법무국에 할당된 금액보다 320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예산위원회 캐롤 켈러맨 위원장은 불필요하고 사소한 소송에는 휘말리지 않겠다는 시정부의 당초 방침과 정반대되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사소한 소송에도 강력 대응하며 세수를 낭비하는 법무국의 소송 처리 과정을 비판하고 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벤 칼로스 시의원은 각종 소송 관련 비용 때문에 정작 지원이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하는 범죄 통계 자료들이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욕시경은 매주 그리고 월간 범죄 통계 기록을 발표하고 있는데 주간 기록과 월간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경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범죄 통계와 4주마다 발표하는 월간 통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언론 매체 DNA인포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6월 21일 사이에 뉴욕시경 범죄 통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월간 통계의 경우 주간 통계보다 범죄가 최대 약 230건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25일까지 4주간의 주간 범죄 통계를 합친 결과 범죄 건수는 7,625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월간 범죄 통계에는 총 범죄 건수가 7,396건으로 기록돼 229건이 축소됐습니다. 또 지난 4월 5일까지 발생한 차량 절도 범죄의 경우 4주 동안 주간 통계를 합치면 491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월간 통계에는 4%가 축소된 468건으로 발표됐습니다. 범죄별로 분류된 세분화 통계에서 평균 오차 범위는 3%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경 측은 경찰이 범죄 종류를 잘못 구분하거나 범죄 수사 이후 해당 범죄에 대한 카테고리가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통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은 각종 조사에서 저조한 성적으로 항상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총 80억 달러의 예산으로 대대적인 재개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라과디아 공항의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금의 라과디아 공항이 오래되고 낙후됐다며 재개발을 통해 21세기에 걸맞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공항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발을 통해 기존의 A부터 D까지 각각 분리돼 있던 4개의 터미널은 중간 메인 터미널에서 4개 터미널이 모두 연결되도록 개편됩니다. 또 라과디아 공항에서 뉴욕시 지하철역과 매츠 윌레츠 포인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까지 이어지는 에어트레인이 건설되고 최고급 쇼핑몰 시설과 호텔 시설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재개발에는 총 8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항 좌측 부분부터 1차 공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라과디아 공항을 관할하는 뉴욕 뉴저지 항만청위원회가 재개발 계획을 최종 승인하면 곧바로 공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저지 트랜짓 기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북동부 지역 기차 노선의 수명이 다한 것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시설 교체 없이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보스턴을 잇는 노스이스트 코리도 노선의 경우 건설된 지 100년이 넘는 시설이 많아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30년간 승객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현재의 노후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지난주 내내 이어졌던 뉴저지 트랜짓의 기차 연착 사태도 허드슨 리버 터널의 노후시설이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지나는 터널의 경우는 1873년에 지어져 최대 시속 30마일로 저속 운행해야 하는 등 노후된 시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이와 같은 노후시설들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허드슨 리버 아래쪽으로 새 터널을 짓는 ARC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재정 부족으로 결국 포기했습니다. 노선을 관리하는 엠트랙 측은 노후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올 가을 학기부터 한국어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 LA 지역의 학생들에게 온라인 한국어 클래스가 개설됩니다. LA 통합교육부는 한국어 온라인 수업을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의 수업에 개설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이나 한인 2세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또 UC 계열의 학교들도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상설적으로 어느 시간이든 어느 지역에서든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이번 가을 학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 등을 파악해
서서히 확장시킬 계획이라고 교육부 측은 밝혔습니다. 많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디맨드를 하고 학교에 가서 우리는 한국을 원한다고 디맨드를 하고 학생들을 모아주셨을 때 저희들이 그 반을 편성하고 어퍼를 할 수가 있어요. 한편 오늘 황우여 한국 교육부 장관이 한인타운을 방문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교육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황 장관은 교육자 간담회를 열고 한인 2세들이 한국 교육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들이 한국 유학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학이 이제는 여력이 있어서 보다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초청해서 한국 학생과 외국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그러한 국제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을 현재 미 전역에서는 80여 개의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2015 스페셜 올림픽 월드게임이 지난 주말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7천여 명의 선수들이 공식 경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Let the 2015 Special Olympic World Games begin! 퍼스트레이디의 올림픽 개막 선언과 함께 2015 스페셜 올림픽 월드게임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전 세계 165개국에서 출전한 7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대회 선수와 코치 등 모두 131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개막식 당시 한국 선수들은 스페셜 올림픽 글로벌 홍보대사로 참가한 김연아 선수와 함께 등장해 세계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어제 오전 유니세프와 스페셜 올림픽이 함께하는 공동 토의에 참가했고 오늘 오전에는 전 세계 유명 스포츠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도하 골즈 포럼에 참가해 선수로서의 경험과 은퇴 이후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호스트 카운티 얼바인에서 현지 적응 훈련에 나섰던 선수들은 육상과 수영, 농구와 골프 등 총 12개 종목에 출전해 세계 선수들과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또한 한국 선수단은 육상과 수영에서 각각 11명씩 출전했고 골프에서는 8명이 참가해 개인 종목에서 강한 면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경기 일정에 돌입한 선수들은 지금까지 흘린 땀방울에 대한 값진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중동 최대의 인구 대국이자 자연 부국인 이란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세계 경제가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는데요. 반미 국가라는 이미지와 달리 이란도 축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13년을 끌어온 핵 협상이 타결된 지난 14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 거리는 환호의 함성이 넘쳐났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이란 국기를 흔들고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협상 타결의 주역인 자리프 외무장관의 사진을 흔들었습니다. I'm really happy about it. You know that we are waiting for that for about 10 years at least, and we are happy that we have everything.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핵 협상 타결로 경제 제재가 풀리면 힘겨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و این باعث میشه که فکر میکنم که تمام دنیا الان به ملت ایران به یه چشم دیگه نگاه میکنن و به ملت ایران احترام میذارن. 1979년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에서 벌어진 인질 사건 이후 관계가 단절된 미국과 이란. 2006년 이란이 핵 보유를 선언하면서부터는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란의 정권이 바뀌면서 핵 협상에도 조금씩 진전이 이루어졌고 이란의 젊은이들 사이에선 반미 감정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Pop music. I love it. I love music. Pop music. 공식적으로는 수입 금지지만 전자기기 중엔 아이폰이 최고 인기 상품입니다. My telephone is iPhone, Apple.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의 전기는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선 코 성형 수술이 인기인데 다들 헐리우드 스타일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The Iranian girl likes have a surgery in her nose to get it beauty.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란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여전합니다. 특히 중동 내 역학관계의 변화를 우려하는 이스라엘은
핵 협상 타결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The leading international powers have bet our collective future on a deal with the foremost sponsor of international terrorism. 미국 공화당의 대선 주자들 역시 나쁜 협상이라며 일제히 이번 합의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Now we've legitimized Iran being a nuclear threshold country, and that in and of itself creates huge instability in the region. 이번 협상안이 우선 6개월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만큼 언제든 갈등이 다시 돌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36년 만에 국제사회에 복귀한 이란이 과거 페르시아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을지 이란의 미래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정신질환을 앓아온 30대 한인 남성이 한인교회 기도원에서 60대 한국인 목사 부부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목사가 숨지고 부인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메릴랜드 프레드릭 카운티 경찰은 지난 26일 어베너에 소재한 안나산 기도원에서 30대 한인 김모 씨가 박 목사를 11차례나 칼로 찔러 살해하고 목사 부인도 4차례나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후 911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추진회가 한미 헤리티지 교육재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정추는 어제 성명을 통해 한미 헤리티지 교육재단의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이 뉴욕주 인가 프로그램인 것처럼 한인들을 혼란시키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 한인교사회도 지난달 2일 비슷한 내용의 성명서를 한국 국회와 교육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맨하탄의 크리스탈밸리 식당이 최저임금 미지급 혐의로 전직 직원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식당 내 바에서 근무했던 타인종 주방보조원 한 명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식당에서 근무하는 동안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탈밸리의 운영회사인 JYP푸드와 실소유주 김모 씨에게 밀린 임금과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욕시는 8월 1일과 8일, 1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맨하탄 시청 인근의 폴리스퀘어에 대형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워터슬라이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외에도 줄을 타고 내려오는 놀이기구, 짚라인, 자전거 대여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됩니다. 단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슬라이드 더 시티 웹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습하고 매우 무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에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4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8도, 섭씨 2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습한 날씨에 오후에는 소나기와 함께 천둥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